계양 효성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강제 철거 문제로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가 26일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영흥도를 화력 발전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인천시의 의지인데요. 관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를 거부하는 영흥도 주민들이 지정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12월에는 옹진 군수와 함께 단식 농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서는 약 4,0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사업 시행자가 바뀌고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 철거에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는 사람들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쓰러진 주민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됩니다. 계양 효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지난달부터 강제 철거에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까지 철거된 건물은 모두 5곳. 지난달 20여 년간 살던 집을 철거당한 주민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막막합니다. 갑자기 주저앉 쳐버리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해서 살림도 못 보내고 다 벗어졌지 떠들이로 여기가 좀 자고 저기가 자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은 공매를 통해 지난 1월 효성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지난 5월 인천시로부터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보상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9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 절차와 인천시의 사업 실시 계획 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JK 도시개발의 사업 시행권 이전에 동의하면서 보상 관련 주민 협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전 사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지만 사업 시행자 변경 이후 당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당이득금을 탕감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줄 것이며 강제 철거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업 실시 계획 인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시행자로부터 보상이 진행 중이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 관계자는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며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주대책 수리비 등 보상 기준은 국토부 유권 해석과 토지보상법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시행사의 토지 강제 수용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인천시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영흥도를 화력 발전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인천시가 가입한 탈석탄 동맹,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탈석탄 동맹은 석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 세계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단체의 모임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주도로 창립이 됐는데요. 현재 111개의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충남과 서울, 경기에 이어서 인천까지 이렇게 4곳이 모두 가입해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지난 26일에 가입 선언식을 열었죠. 네, 맞습니다. 26일 송도 G타워에서 가입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탈석탄 동맹 주도국 자격으로 주한 캐나다 대사 그리고 주한 영국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인천시는 이날 석탄 화력 발전 신규 시설의 설치 금지와 탈석탄 정책 추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LNG 전환을 약속을 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그 기조에 맞춰 인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30%를 내뿜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LNG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영흥화력발전소를 좀 조기에 폐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 건데요. 이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이제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했죠.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가 선정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특히 주민들은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제는 매립지냐 라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때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도를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당시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인천형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인천 역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했고 탈석탄 동맹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영흥을 화력발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석탄 없는 친환경 섬을 만들겠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터뷰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종료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모두 6기의 발전기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중 2004년 준공된 1, 2호기가 오는 2034년 이제 폐쇄될 그 예정인데요. 발전기의 수명이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맞춰서 34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인천시는 2030년, 그러니까 4년을 앞당겨서 1, 2호기를 조기에 폐쇄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흥화력 측은 2034년까지 사용을 하고 이후에 LNG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1, 2호기가 조기 폐쇄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3에서 6호기까지 이제 4개의 발전기가 남아 있잖아요. 3, 4호기는 2009년, 5, 6호기는 201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앞서 수명이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5, 6호기까지는 이제 폐쇄를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면 2044년은 가야 폐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흥화력발전소의 영구 폐쇄까지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영구 폐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 환경 단체에서는 인천시의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 일단은 환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탈석탄을 이루려면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의 이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 대표적인 게 바로 탈석탄 금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자체들은 예산을 다루는 이제 은행을 이제 금고로 선정을 합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본 예산만도 11조 9천억 원인데 막대한 금액이죠. 예. 때문에 은행들은 이제 지자체의 금고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탈석탄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은행을 지자체의 금고로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부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많은 재정이 결국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인천시 재정이. 그 투자를 할 때 탈석탄과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산업계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거든. 그게 바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을 해라. 이런 주장을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네,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탈석탄 동맹도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대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의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집회를 연 주민들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요. 12월에는 장정민, 옹진 군수와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영흥도 분위기를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흥도 외리 일대입니다. 화력발전소 바로 옆에 자리한 이 벌판은 최근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체 매립지 공모에 단독 응모한 결과인데 후폭풍은 거셉니다. 길거리에도 회관에도 매립지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 차량에도 매립지 조성을 반대하는 내용의 깃발이 달렸습니다. 화력발전소 피해도 모자라 매립지 피해까지 볼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산먼지 때문에 영흥 화력발전 그 먼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또 아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와갖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홍보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할 거다 의논을 했어요. 뭐를 해서 아무런 저기도 없었어요. 마을 한복판에선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립지 조성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3차 집회와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서명운동으로 변경한 겁니다. 청주지역 영흥도에 대재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정민, 홍진구수는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 지정에 반발해 오는 12월 1일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임승진 위원장도 장군수와 함께 단식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상황. 하지만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마다 거센 반발이 일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TV 뉴스 이영우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은 13만 7,6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수험생 49만 3천여 명의 27.9%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수험생별로는 재학생이 9만 827명, 졸업생이 4만 2,307명, 검정고시 4,556명입니다. 지난해 대비 지역별 수험생은 이천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했고 졸업생 지원자가 높은 곳은 이천과 용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저소득층 자녀 노트북과 PC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해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식아동의 점심 식비 현실화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계양구와 한국목간학회 경북대학교가 27일 계양산성 박물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논어의 전파와 계양산성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국제학술회의였는데요. 한중일 학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각국의 논어 목간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또 계양산성에서 나온 논어 목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함께했습니다. 김포 감정동에서 서울로 가는 준공영제 버스 노선 G6005번이 1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G6005번은 김포 감정동에서 출발해 걸포 북변역과 사우역, 고촌역을 지나 서울 당산과 여의도, 서울시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당분간 해당 노선은 8대로 운영되면서 30분에서 60분 정도로 배차 간격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에 10대로 차량 수가 늘어나 배차 간격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김포시는 12월 11일까지 공익사업에서 일할 노인 2,39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하철 안전지킴이나 공공시설 생활방역, 스쿨존 교통지원, 공원 생태 돌보미를 포함한 47개 분야입니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는 12월 5일과 6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팬들과 만납니다. 2020 시즌 극적으로 잔류한 인천 유나이티드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팬들을 위해 온라인 팬미팅을 준비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온라인으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